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최근 제 영상들을 보시면 현재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얘기한 거에 대해서 물론 안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 좋은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을 너무 못해요. 근데 문제는 계엄 이벤트 이후로 지금 굉장히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재 정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탄핵이랑 연결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안 좋게 분노를 하시면서 반응을 하시곤 해요.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이해를 해요. 제가 그거를 뭐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그 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할 말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현재 시장에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 불안감은 뭔가 안 좋은 악재에 비해서 더 강력하고 오래 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얼마 전에 임대차법 있잖아요. 무한갱신권, 그리고 임대가를 국가에서 정하는 방향, 이게 한번 올라왔다가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저한테도 갑자기 질문이 엄청 들어왔었고, 질문이 가벼운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고 투자를 해왔던 분들조차도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얼마나 무섭고 불안했으면. 하지만 이 현상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이 공포, 패닉, 이 현상에 대해서 생각하면 저도 약간 화가 나지만 제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이성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은 되실 겁니다, 분명히. 자,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지금 윤석열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여러분 이거 정치적으로 듣지 말아주세요. 제가 다 들으시면 알아요. 이명박 정권 때 그거 소고기 사태, 소고기라고 할게요. 한국 사람들이 그 미국 소고기 먹고 청산가리 먹은 것처럼 막 피토하고 죽고 막 실험 대상되고 이런 거 다 믿었어요, 그때. 지금 얘기해봤자 그 느낌이 살아나진 않겠지만 그 공포감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자녀가 누구고 이 사람이 뭐 정신적으로 뭐가 있고 막 거의 뭐 있지가 막 마녀같이 막 그거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전에 김대중 정권이랑 노무현 정권 때도 이 루머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랑 오늘 영상 봐주시는 김에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기억이 나세요? 아마 이명박 정권 때부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김대중이랑 노무현은 너무 오래됐고 이명박 때부터가 대충 기억이 살아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그리고 한동안 추가적으로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미리 예상이 가능하세요. 물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저도 다 안 돼요. 저도 감정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김대중이랑 노무현 정권 때 없던 게 이명박 정권 때 생겼는데요. 이게 대중의 정보 전달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신 분이 지금 굉장히 유명하세요. 뭐냐면은 나는 꼼수다. 기억나세요? 이게 전국을 휩쓸었었어요. 그리고 나는 꼼수다라는 프로그램에 꽂히시면 안 돼요. 나는 꼼수다가 뜨면서 그 방식 있죠. 뭐 팟캐스트나 라디오나 개인 방송이 뉴스를 대처하는 힘을 확 만들어줬어요. 왜냐면 이 공영 방송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사람들의 갈증과 수요를 꽉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나는 꼼수다는 한국을 휩쓸었어요. 문제는 이게 좋아 보이니까 따라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초기에 한동안은 나는 꼼수다를 대처할 수 있는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나 홀로 나는 꼼수다가 최고다, 이 정도의 인기를 누렸는데 그 다음에 뒤로 점점점 가면서 이런 게 생태계가 만들어졌죠. 개인 방송, 별도의 방송, 비공식 방송,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게 쭉 가다가 TBS까지 간 거잖아요. 지금은 또 김어준 씨가 있고. 근데 그 인기는 거기 라이브 하면은 들어가 있는 사람이나 조회수나 후원금을 보시면 아마 짐작이 되실 거예요. 그 정도로 예전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명박 정권 때부터 여러분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박근혜 정권, 그 다음에 쭉쭉쭉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이에요. 그럼 예전에 비해서 세상이 뭐가 변했냐면은
어차피 사람들은 악재보다 뭔가 불확실한 거, 잘 모르겠는 거, 여기에 공포를 더 느끼는 건 맞는데 이 공포를 키우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은 그게 떠요. 이게 알고리즘이잖아요. 네이버를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다른 뭐 기타 등등의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든 여러분이 원치 않은 내용도 뜨기 때문에 온 국민한테 삽시간에 퍼져요. 금융 쪽에선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됐냐면은 얼마 전에 우리가 벌써 잊어버렸지만 SBB, 실리콘밸리뱅크 뱅크런이 최단시간에 일어나요. 왜냐면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번에 계엄도 마찬가지예요. 참고로 전 계엄은 이해할 수 없고 용납이 안 되고 왜?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건 뭐 대부분 공감을 하실 테니까 넘어가고 뭔가 앞으로 엄청나게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컨텐츠화해서 방송을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KBS, SBS 뭐 이런 거 있지, MBC 여기도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유튜브에 그 방송사 지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끝도 없이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서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비슷하긴 한데 예전에 비해서 세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뭔가 무서운 정보나 안 좋은 게 터지면은 한동안 이게 이 뉴스계를 휩쓸면서 사람들이 과잉 반응하게 만들어요. 이번에 제가 침착하게 임대차법 바꾸는 거 있죠. 무한갱신권. 제가 이거 별 얘기 안 하고 있었잖아요. 왜냐면 이게 통과가 되면은 시장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임대차 3법 통과됐을 때 이미 겪었잖아요. 여러분 임대차 3법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전에 임대차 특별보호법은 없었어요. 전두환, 노태우 때 거치면서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때 전세가 폭등했고 임대차 3법 통과됐을 때 전세가 폭등했어요. 그럼 무한갱신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두는 게 아니라 당장에 일어날 수도 있는 뭔가 나한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내용에 중심을 두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 이게 언론을 통해서 확 일어나요. 이번에 계엄 이벤트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더 흔들리는 거예요. 왜 이러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시장이 힘이 없으니까 뭔가 악재가 나오면 견디질 못하고 사람들이 공포심을 바로 느끼는 거예요. 즉각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과잉 반응도 가능합니다. 이게 한동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쪽이나 아니면 좀 자산을 많이 가지신 분들한테 공포의 단어가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예요. 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단어잖아요. 왜냐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미지, 공포, 그리고 예전에 공약권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때문인데 정작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명박 때도 박근혜 때도 그리고 요번에 임대차 3법 있죠.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통과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임차인들의 세상이 온다 그랬어요. 이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4년 동안 살 수 있으니까 이제 투자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임차인들의 세상이 온다 그랬는데 지금 임차인들의 세상이 왔나요? 뭐 집값이 떨어지고 다시 못 올라왔어요. 지금 전고점 넘은 단지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작 시간이 지나 보면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뭔가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발표가 됐을 때 과잉 반응을 하는 게 우리 세상이에요. 앞으로도 이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리고 제 영상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도 전 이해가 되고요. 하지만 제 영상 내용 안에 뭐 탄핵이나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계엄 자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 부동산 얘기를 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부동산은 필수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와중에 나라 생각 안 하고 부동산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그 정신을 좀 차리셔야 돼요. 계엄이든 탄핵이든 거기 계신 고위 정치인분들은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제가 이 얘기 해봤자 안 통하는 거 알거든요. 지금은. 뭐 나라가 망할 것 같잖아요. 시간 지나가 보세요. 이거 다 지나가요. 진짜예요. 이거 다 지나가요. 이거보다 더한 것들도 지나갔는걸요. 나라가 망한다는 IMF도 국제금융위기도 그리고 코로나도 카드 대란도 그리고 예전에 탄핵도 2번이나 있었잖아요.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과잉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우리 문제예요. 앞으로 여러분한테 일어날 일이 여러분 만기가 다가와요. 언젠가 매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누가 챙기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제대로 일도 못하던 사람이 뭔가 이벤트를 일으켰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생계가 달린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그만둬야 하나요? 이거야말로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죠. 이게 개돼진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주는 뭐 밥을 먹어라, 내가 주는 먹이를 먹어라, 이런 식으로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국리를 해야 돼요. 적자 생존, 각자 도생이란 단어는 지금이야말로 정말 빛을 발하는 단어여야 합니다. 근데 계속 딸려가면 안 돼요. 지금 이건 어디에 딸려가는 거예요? 언론이에요. 언론에 딸려가는 거예요. 물론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정치, 경제, 부동산 다 연동돼 있고 지금은 더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거 알아요. 저도 항상 가슴 졸이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되고 국민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공포심을 극도로 느끼는지 왜 이렇게 요동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여기에 이 세상의 틀을 한번 바꿔준 게 나는 꼼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전에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김대중 정권이랑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진짜 핫했거든요. 정말 핫했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시장은 핫했는데 국민들에게 와닿는 게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요. 뭐가 달라진 걸까요? 뭔가 부동산 시장이나 어떤 뉴스가 있을 때 정보와는 전달이나 강도가 변한 거예요. 앞으로도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좀 시기가 지난 다음에 봐야 돼요. 지난 다음에. 지금 국민으로서 내가 할 일은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나치게 과잉 반응하면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에 신경 쓰는 거는 뭐 일명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나라 팔아먹는 행위가 아니고요. 우리가 일단 살아남아야 돼요. 지금 국가가 국민을 안 챙기잖아요. 안 챙겨요. 내수시장, 여러분 사업을 안 하시는 분 같은데 그분은 밖에 나가서 좀 세상을 좀 둘러보세요.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정말로. 이대로 쭉 가면 다 망합니다. 너무 위험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전 더더욱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물론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일이니까 나와 내 가족의 미래가 달려있는 자산, 뭐 수입, 부동산 더 챙겨야 된다. 내가 내 거, 내가 우리 가족 거, 내가 내 주변 사람 거 지금이야말로 더 챙겨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제 영상 때문에 분노가 오시는 분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닙니다. 좀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시기 같습니다. 그렇게 좀 작은 핑계를 대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